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CFR 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하역이 뭐냐, 선적이 뭐냐, 적하가 뭐냐, 양육, 그다음에 양하, 상차, 하차, 예, 운송에 따른 어떠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들인데요. 사실 무역 용어들이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더라도 다 한문으로 70년대쯤에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새 뭐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문도 어렵죠. 한문도 뭐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뭐 영어나 마찬가지로 외국 문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송을 하다 보면 운송수단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막 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CFR 조건이다 그러면 예,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다. 여기서 운임이라는 거는 해상 운임을 얘기해요. 그 셀러 입장에서 해상 운임까지도 만약에 서울에 있는 물건을 부산항을 통해서 미국의 롱비치 항구까지 보낸다. 그랬을 때 셀러가 롱비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들, 국내 운송료, 그러니까 내륙 운송료, 그 다음에 해상 운임, 이것 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CFR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FR이 뭐의 약자예요? 보면 cost and freight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코스트라는 거는 대개는 선적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출지 공장에서부터 창고로부터 창고나 공장으로부터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 이걸 우리 코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프레이트라는 거는 이건 오션 프레이트, 그래서 해상 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커텀즈에 규정되어 있는 11가지 조건별 셀러 바이어 의무를 기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한 대여섯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것도 셀러의 의무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쉽다? 어렵다? 생각보다 쉽다 그랬어요. 원리를 알면. 그쵸?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인커텀즈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다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어디로 포함이 된다? 수출 가격에 반영을 시키면 된다. 플러스를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값 더하기 인커텀즈 조건별로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게 돼 있는 비용을 플러스 시키면 그러한 특정 조건 하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FR 같으면은요, 물건값이 10불이고 내륙 운송료가 1불이고 그 다음에 해상운임이 2불이었다. 그럼 CFR은 얼마예요? 10불 더하기 1불 더하기 2불에서 13불. 그래서 US 달러 13 CFR. 그 다음에 도착지가 어디예요? LA. 그럼 LA 아니면 뭐 롱비치 포트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각 조건별로 우리는 셀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한 5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비용의 범위. 그 다음에 위험의 범위. 셀러가 책임지는 위험의 범위. 그 다음에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 운송 계약 체결 의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험 가입의 의무 혹은 누가 가입하느냐.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출 수입 통관을 누가 하느냐. 셀러 바이어 중에서 각 조건별로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간단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제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조건별로 기억해야 되는 5가지.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죠. 그쵸?
예를 들면 CFR 그러면 cost and freight니까 cost는 내리운송료, freight는 해상운임이니까 셀러가 운송인한테 해상운임까지 지불하는구나. 두 번째 그 원칙적으로 인커텀즈 모든 조건은요.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는 비용의 범위와 동일해요. 모든 조건, 11가지 조건이.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C로 시작되는 조건만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가 비용의 범위하고 다르게 돼 있다. 왜 다르게 돼 있을까요? 골치 아프게. 왜 예외를 만들어 놨을까요? 사실은 예외라기보다도요. 그냥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규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규칙에서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규칙에서. 예.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CFR 조건일 때 셀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책임의 범위는 다르다고 그랬죠. 비용의 범위하고 어떻게 달라요?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선적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CFR 조건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바이어가 너 비용은 운송인한테 네가 그 해상운임도 네가 줘. 그 다음에 계약도 네가 해.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책임 범위는 줄여줄게. 너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져. 그 대신 운송하다가 항해 중에 사고 나는 거 바이어 내가 책임질게. 그 정도는 내가 책임질게.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각 조건별로 5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뭐 실무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정도까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럼 뭐뭐 기억하신다고? 첫 번째, 비용의 범위. 근데 비용의 범위는 원칙이 뭐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각 조건별로 제목을 보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위험의 범위인데 위험의 범위는 뭐다?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이 뭐다? 비용의 범위와 동일하다. 다만 C 조건만 다르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의 범위는요.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세 번째.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이거는 비용의 범위를 알면 돼요. 그쵸? 그래서 비용의 범위 중에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 항공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CFR 조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용의 범위는 알았죠. 그쵸? 이제 어디까지라고요? 셀러가 어디까지 지불해요? 해상운임까지. 해상운임 누가 지불해요? 셀러가. 그러니까 운송계약 누가 체결해요? 셀러가 체결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 엊그저께 배운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요? 선적하기 전까지. 선적한 이후의 비용은 누가 내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운송계약 누가 체결해요? FOB는 바이어가. CFR은 셀러가 해상운임까지 내니까 셀러가 체결하는 운송계약 체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보험 그러면 일단 11가지 조건 중에 I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셀러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셀러한테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CIF나 CIP 조건. 나머지는 양쪽 다 가입의 의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든다면 누가 들어요? 그는 해상이나 항공운송 과정에서 그 구간에 대한 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거기서 사고 나면 손해보는 사람. 우리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 나서 손해볼까봐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두 번째 각 조건별로 외워야 될 내용, 의무의 내용, 두 번째 뭐였어요? 위험. 아까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CFR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적할 때까지만 위험에 대해서 셀러가 책임지고 선적한 다음에 항해 중이라는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바이어가. 그쵸?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 누가 들어요? 바이어가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만 사고 안 나면 되니까 셀러는 보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간단하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과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통과는, 예, 통과는,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근데, 예, 근데 예외적으로 이로 시작되는 조건, 이로 시작되는 조건, EXW 있죠? EXW는 수출입 통과를 다 누가 하느냐? 그거는 바이어 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DDP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관을 다 그거는 셀러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근데 어쨌든 CFR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왜 그러냐?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지에 수출상이 있고 수출 통과는 수출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셀러가 하는 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지에 수입상이 있으니까 수입상이 수입 통과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내일 요 화면 요 CFR 조건 화면은요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요 밑에 요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조금 전에 원리를 갖고 설명을 드릴 때 그걸 적용하면 되기는 하는데 내일 다시 요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거요. 그 운송에 따른 그 부수적인 개념들. 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 하역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 한문이에요, 한문. 근데 이게 제일 헷갈려. 왜냐면 하역 그러면 요 하자를 여러분들이 아는 하자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아래 하자잖아요. 그래서 하역 그러면 물건을 내린다. 내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운송수단에서 물건을 내리는 거 하역이다. 아니에요. 하역일 때 하자는요. 화물할 때 하자예요. 그래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이 둘 다 하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역 작업해야지 그럼 물건 실어라 내려라 헷갈려요. 그래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개념들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요. 하역이보다 물건을 싣는 것도 하역이고 내리는 것도 하역이다. 그래서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합한 개념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아래 하자가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 그 다음에 선적, 적하. 이거는 뭐냐면 배에다 물건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이나 적하나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양하, 양육. 양하라는 거는요. 운송수단에서 만약에 배면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가 만약에 부산에서 쭉 가다가 LA 롱비치 항구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물건을 부둣가에다 내린다. 양하한다. 그 비용 양하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리는데 돈 들잖아요. 그죠? 그쵸? 왜요? 크레인 가지고 내려야 되니까. 그쵸? 예. 양하. 양육 같은 개념이에요. 예. 양하나 양육이나. 예. 그래서 끌양장가 이것도 다 한문이에요. 예, 한문. 끌양장가. 그래서 이건 이때 그래서 양하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거,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거, 양육도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상차 하차 개념은 이건 그거예요. 이건 이제 저기 화물차나 아니면 뭐 트럭이나 뭐 이런데 트럭, 화물차 이런 데서 물건 내리는 거는 하차, 올리는 거는 상차.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이건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공부한 내용은 내일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정신없이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죠?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